미국에서 날아온 아주 중요한 경제 신호, 바로 집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 보통 뭘 중요하게 봅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다른 나라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걸 보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다른 걸 봐야 합니다. 바로 집이 얼마나 사고 팔리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게 경제의 중심이지요.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소비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는 것, 그게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집을 살 때지요. 집이라는 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큰 장만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평생 한 번 기와집 한 채 장만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만큼 집이라는 게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큰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산다는 게 단순히 집값만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을 사면 이사를 가야 하고 이사를 가면 낡은 가구도 바꾸고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새로 들이고 커튼이며 도배며 페인트 칠이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마당이 있으면 화초도 심어야 하고 부엌이 낡았으면 싱크대도 갈아야 하고 욕실도 새로 해야 하고 정말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집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부동산만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구 파는 가게, 가전제품 파는 가게, 페인트 가게, 철물점, 인테리어 업체, 이사짐센터, 온갖 곳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봄에 논에 물을 대면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온 밭에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집 시장이 살아나면 경제 전체에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집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곧 사람들이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선행지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12월에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새로 지은 집, 우리로 치면 새 아파트나 새 집이지요. 또 하나는 누군가 살다가 내놓은 헌집, 우리말로 기존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바로 이 기존 주택, 그러니까 누군가 살다가 파는 헌집이 얼마나 거래되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 연구소 박사님들이 미리 이번 달에는 이 정도 팔릴 거다 하고 예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숫자를 보니까 그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집들이 팔려나간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뜻이지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24년 내내 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시장에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고 기름값은 비싸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꽁꽁 닫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같이 큰 돈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일단 참자,
기다리자 하면서 버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좀 살만해지겠구나. 지금 집을 사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요.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땅이 봄이 오면서 스르르 녹아내리듯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봄날처럼 따뜻하게 풀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왜 갑자기, 왜 작년까지만 해도 안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기 시작한 거지? 그 비밀은 바로 은행 이자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집을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 큰 돈을 통장에서 한 번에 다 꺼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20년이고 30년이고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이지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자입니다. 은행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을 거야 하고 조건을 다는 거지요. 이자가 낮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나 4%면 부담이 덜합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이 적당하니까 이 정도면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고 마음 편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7%나 8%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집니다. 이걸 20년 동안 갚으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거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집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비쌌습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았지요. 그러니 집을 사고 싶어도 이자가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낸 겁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고 싶은데 한 포기에 2만 원이라고 하면 아이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 높았던 이자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이자를 좀 낮춰야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이자라도 낮춰서 사람들이 돈 쓰기 쉽게 만들자 하고 정책을 바꾼 거지요. 이자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거나 이자가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 이자면 내가 월급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겠는걸? 하고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시장에 우르르 나와서 집을 계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었다고 표현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손님들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배춧값이 2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네 하면서 우르르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르신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미국에서 집이 잘 팔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냐는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을 많이 쓰면 물건을 많이 사지요. 그 물건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텔레비전,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 물건을 아주 많이 팝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우리 회사들이 만든 물건도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전 세계 경기가 다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 잔치를 열면 동네 전체가 다 같이 흥청망청 들썩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미국 부동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땅이 봄이 오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이제 곧 씨 뿌릴 때가 오는구나 하고 준비하시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미국 주택 판매 지표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봄이 오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어르신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참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 이야기입니다. 뉴스 보시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관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팔려고 가져가면 미국 정부가 이 차를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세금을 내라 하고 돈을 받는 거지요. 관세가 높으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이 관세를 올린다 만다 말이 많아서 우리 같은 수출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세를 올리면 우리 회사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냐?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냐? 하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뭔가 속 시원한 판결이나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지 아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나,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재판이나 정책 결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니 하루 이틀 만에 뚝딱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이고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이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소식이 없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에 휘둘려서 주식을 팔았다, 샀다 하다 보면 괜히 손해만 보기 쉽거든요.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왜 안 나오지? 하고 매일 땅을 파헤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싹이 상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는 뜬구름 잡는 소문,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는 것보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딱 나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구나.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밤잠 설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망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소식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시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의 빅테크, 그러니까 큰 기술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회사,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그래픽카드랑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인터넷 검색할 때 쓰는 구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고 돈 잘 버는 천하장사 같은 기업들이지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회사들의 서비스를 씁니다.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전기차는 테슬라가 최고라고 하고 요즘 핫하다는 인공지능은 엔비디아 칩 없이는 돌아가지도 않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들 구글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 상황이지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 주식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투자를 하신 입장에서는 내 피같이 모은 돈, 소중한 노후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파란불 들어오고 빨갛게 마이너스 찍히고 하면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시고 떨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입니다. 산을 넘어가려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듯이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보면 수조 원씩 순이익을 냅니다. 그럼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럼 왜 떨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고무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줄을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지요. 그런데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지점이 옵니다. 그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서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숨 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빠르게 뛰다가도 중간에 속도를 늦춰서 숨을 고르고 또 뛰고 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한 번씩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지요.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 전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조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어르신들,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따뜻하다가도 갑자기 꽃샘 추위가 오면 다들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추운 날이 지나가면 다시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여름이 옵니다. 지금 이 빅테크 회사들도 그런 꽃샘 추위를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들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선두주자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의 왕이자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리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워낙 기초가 탄탄하고 기술력이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지면 농부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고, 이번엔 농사 망했구나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벼는 다시 일어섭니다. 며칠 지나면 고개를 들고 다시 자라서 가을이 되면 황금빛 이삭을 맺습니다. 이 회사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제 말만 믿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너무 놀라서 급하게 손절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우량한 회사들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일주일마다 왜 안 자라지? 하면서 뽑아보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냥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면 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쑥쑥 자랍니다. 저도 어르신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이런 회사들을 믿고 있고 이 우량한 기업들이 다시 빨간 불기둥을 뿜으며 상승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종목이 떨어져도 다른 종목이 버텨주면 전체적으로는 덜 흔들리니까요. 또 투자 금액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주식에 넣은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다면 그건 너무 많이 넣으신 겁니다. 잃어도 크게 아프지 않을 정도의 여윳돈으로만 투자하셔야 주가가 떨어져도 시간 지나면 오르겠지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미국에서 집이 잘 팔린다는 게 처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아, 그게 결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였구나. 우리 주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쏙쏙 되시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건 경기 회복의 신호입니다. 둘째, 관세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셋째, 빅테크 주식들이 요즘 힘들지만 좋은 회사들이니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흐름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주변의 주식 때문에 골머리 앓으시는 친구분들, 경제 뉴스가 어렵다고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중요한 소식들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약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모여서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더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발목, 손목, 목덜미 이런데 찬바람 안 들어가게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